1895년 경복궁의 칠분, 명성황후 시하의 직전, 정체불명의 경찰 특공대가 역사를 바꿨다. 1895년 10월 7일. 서울 종로 일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경복궁 주변에는 일본군과 일본 낭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조선 군사들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26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특수작전대 SOU 스페셜 오퍼레이션 유닛. 새벽 2시 14분, 도심 외곽에서 대규모 인질극이 벌어졌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범인은 군용 무기를 소지한 조직폭력단이었다. 그들은 폐공장 안에서 인질 17명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지휘관 김태진 경감은 무정의를 들었다. 팀원 전원 진입 준비.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SOU는 경찰 내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작전을 맡는 부대였다. 대테러, 조직범죄, 인질 구출. 이들은 군 특수부대 출신과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경찰 특공대였다. 팀원은 총 8명. 김태진, 박성우, 최민석, 정구진, 이강호, 유진아, 한도윤, 그리고 저격수 장현수. 새벽 2시 32분. 진입, 섬광탄이 터졌다. 쾅. 공장 안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SOU 대원들은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총성이 2번 울렸다. 범인 1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그 순간 공장 내부 어딘가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물이다. 누군가 외쳤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세상이 뒤틀렸다. 눈을 떴을 때 김태진은 흙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귀에서는 여전히 이명이 울렸다. 팀원, 보고해. 그는 무정의를 눌렀다. 지지직,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주변에는 숲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다. 말 발굽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이쪽을 수색하라. 한국어였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다. 말투가 현대 한국어와 달랐다. 김태진은 몸을 낮췄다. 그리고 숲 사이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조선 군복을 입고 있었다. 김태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촬영 세트장, 역사 행사, 아니면...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멀리 보이는 도시를 향했다. 산 위에 보이는 성곽, 그리고 궁궐. 그는 숨을 멈췄다. 저거 경복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경복궁과 달랐다. 복원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조선의 궁궐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감님. 돌아보니 박성우였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여긴 어디죠? 김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땅에 떨어진 종이 하나를 주었다. 낡은 한지였다.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조선건양 원년 1895년 10월 7일. 김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박성우가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김태진은 경복궁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1895년 10월이면... 잠시 침묵. SOU 팀원들 중 역사에 밝은 최민석이 먼저 말했다. 명성황후 시해. 공기가 얼어붙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일본 낭인들이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김태진은 손목시계를 봤다. 시간은 여전히 2026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은 완전히 조선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루 전으로 온 거다. 박성우가 숨을 삼켰다. 그럼 최민석이 말을 이었다. 내일 명성황후가 죽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김태진이 말했다. 경찰의 임무는 뭔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는 경복궁을 바라봤다. 내일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막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미 일본 공사관에서는 살인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 뒤에는 조선 내부에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SOU는 경복궁 근처 숲에서 임시 은신처를 만들었다. 탄약 점검, 장비 점검, 무정의 확인. 하지만 통신은 완전히 끊겨 있었다. 저격수 장현수가 말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김태진이 물었다. 뭐지? 우리가 역사에 개입하면. 그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상관없다. 그는 단호했다. 살인사건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경찰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복궁 안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 낭인들, 조선 내통자, 그리고 궁궐 내부의 배신자들.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역사 속에 현대 경찰 특공대 8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1895년 10월 8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원하시면 제가 이어서 2분 일본 공사관의 계획 3부, 경복궁 침투사부, 명성황후 시해의 밤 5부, 역사가 바뀐 날까지 총 만자 이상의 완성된 스릴러 이야기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용 내레이션 스타일로도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1895년 10월 7일 밤 서울 정동 일본 공사관 안에서는 불빛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조선의 지도와 궁궐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 지도 위에 한 남자가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여기다. 그의 이름은 미우라 고로.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경복궁 건청궁. 방 안에는 일본 낭인들과 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목표는 확실합니까? 미우라 고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명성황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조선 왕실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한다. 그는 지도를 두드렸다. 그 여인이 살아있는 한 일본은 조선을 장악할 수 없다. 잠시 침묵. 그리고 한 낭인이 웃었다. 그러면 죽이면 되는군요. 미우라 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새벽. 그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선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조선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복궁 내부의 문이 열릴 것이다. 경비는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낭인들이 궁 안으로 들어간다. 목표는 단 하나. 명성황후 제거. 문제는? 누군가 물었다. 미우라 고로는 짧게 대답했다. 없다.
하지만 그 시각 경복궁에서 약 2km 떨어진 숲속 현대 경찰 특공대 S5U는 전혀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태진은 작은 노트에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재 상황. 그는 팀원들을 바라봤다. 우리는 1895년 10월 7일에 있다. 최민석이 말했다. 명성황후 시하의 하루 전입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내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한다. 유진아가 물었다.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김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가능성은 있다. 그는 궁궐 방향을 가리켰다. 하지만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다. 둘째, 그는 총기를 바라봤다. 이 장비를 쓰는 순간 역사는 완전히 바뀐다. SOU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대 경찰 특공 장비였다. 아이치 K416 소총, 권총 야간, 투시 장비, 통신 장비, 방탄 장비, 1895년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박성우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는 주변을 바라봤다. 우리 8명이면 궁궐 공격부대 전부 막을 수 있습니다. 최민석이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면 그는 말을 멈췄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저격수 장현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는 말했다. 내일 살인이 일어납니다. 김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경찰이다. 그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작전 목표, 명성황후 보호, 작전 방식. 그는 땅에 궁궐 구조를 그렸다. 우선 경복궁 내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전구진이 물었다. 궁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김태진은 말했다. 잠입. 유진아가 말했다. 조선 군사로 위장하는 겁니까? 아니다. 김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궁 내부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는 다른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궁 밖에서 공격을 막는다. 박성구가 물었다. 입구 봉쇄입니까? 맞다. 최민석이 말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일본 낭인들이 새벽에 궁으로 들어옵니다. 김태진이 말했다. 그러면 그 전에 매복한다. 그때 멀리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즉시 몸을 낮췄다. 조선 군사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내일 새벽 일본 사람들이 궁에 들어온다더라. 공사관에서 왔다고 하던데. SOU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보가 맞았다. 김태진이 말했다. 확인됐다. 그는 낮게 말했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날 밤 일본 공사관에서는 낭인 40명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 칼, 권총, 그리고 횃불. 미우라 고로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내일 새벽. 그는 말했다. 조선의 역사가 바뀐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경복궁 근처 숲속에 또 다른 작전팀이 있다는 것. 현대 경찰 특공대 SOU. 김태진은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바라봤다. 내일 새벽 3시. 그는 말했다. 작전 시작.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밤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1895년 10월 8일
새벽 2시 50분.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본 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SPOU 저격수 장현수가 조준경을 들었다. 그의 입에서 짧은 보고가 나왔다. 목표 확인. 김태진이 말했다. 모두 준비.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경복궁 방어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2시 47분. 서울 한양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경복궁 북쪽 숲속에서 SOU 대원들은 이미 매복 위치를 잡고 있었다. 김태진은 야간 투시 장비를 내렸다. 현대 장비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주변 상황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 보고. 저격수 장현수가 먼저 답했다. 궁 북문 200m 지점. 움직임 확인. 일본인으로 보입니다. 김태진이 물었다. 인원? 대략 30에서 40.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사 기록과 거의 일치했다. 최민석이 말했다. 저들이 낭인들입니다. 그는 낮게 덧붙였다. 명성황후 시해범들. 김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사격하지 마라. 박성우가 물었다. 왜죠? 김태진이 대답했다. 우리가 먼저 쏘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궁 아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김태진이 말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말을 멈췄다. 궁 안에 협력자가 있었다. 즉, 문이 안에서 열렸다는 뜻이었다. 유진아가 말했다. 그럼 낭인들이 이미 궁 안에 들어갈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맞다. 김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협력자를 찾아야 한다. 그때 무정이 이어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경감님, 전구진이었다. 궁담장 쪽에서 움직임 있습니다. 김태진이 즉시 장비를 들었다. 망원경으로 바라봤다. 경복궁 담장 근처 조선 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궁문 쪽으로 걸어갔다. 최민석이 숨을 삼켰다. 저 사람 내통자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 남자는 문 근처에서 멈췄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다. 그 다음 행동은 예상대로였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태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확인됐다. 내통자다. 박성우가 말했다. 지금 잡을까요? 김태진은 몇 초 동안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충돌하고 있었다. 지금 체포한다. 더 큰 배후를 찾는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생포한다. 작전이 시작됐다. 전구진과 박성우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숲을 따라 담장 쪽으로 접근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현대 특공대 훈련 덕분이었다. 그때였다. 문이 조금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일본 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현수가 속삭였다. 접근 중. 거리 150m. 김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팀원 전원 대기. 그 순간 박성우가 내통자의 뒤에 도착했다. 그리고 단숨에 그를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 낮은 목소리였다. 내통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누구냐? 그는 조선 관리였다. 옷차림을 보면 궁 경비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보였다. 김태진이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경찰이다. 남자는 당황했다. 경찰?
그 단어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김태진은 짧게 물었다. 일본 낭인들과 내통했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김태진은 다시 물었다. 계획은 뭐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 3시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낭인들이 궁에 들어온다. 최민석이 물었다. 목표는? 남자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왕비마마. SOU 대원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김태진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궁 안에 몇 명 더 있지?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3명, 즉 이 궁 안에는 이미 3명의 내통자가 더 있었다. 그 순간 장현수의 긴급 보고가 들렸다. 경감님, 낭인들 움직입니다. 김태진이 물었다. 몇 시지? 전구진이 손목시계를 봤다. 2시 58분입니다. 단 2분, 김태진은 결정을 내렸다. 작전 변경,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궁 안으로 들어간다. 박성우가 놀랐다. 직접요. 김태진이 말했다. 명성황후를 직접 보호한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살인사건이다. 그리고 그 순간 경복궁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일본 낭인들이 궁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날 밤 경복궁 안에는 현대 경찰 특공대가 잠입하고 있었다는 것.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명성황후 시해. 하지만 이번에는 역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다. 김태진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전원 이동, 그리고 경복궁 안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작전이 시작됐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1분. 경복궁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궁문이 열리자 일본 낭인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칼과 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마치 이미 길을 알고 있다는 듯 주저하지 않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다. 조선 군복을 입은 남자. 궁 내부의 내통자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건청궁 쪽입니다. 낭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오늘 밤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들보다 먼저 궁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경찰 특공대 SOU. 김태진과 대원들은 궁 담장을 넘어 이미 경복궁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어둠과 건물 사이를 따라 이동했다. 최민석이 속삭였다. 건청궁까지 거리 약 300m입니다. 김태진이 말했다. 저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간다. SOU 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현대 특공대의 이동 방식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몇 분 뒤 그들은 건청궁 근처에 도착했다. 건청궁, 명성황후가 머무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제 하나가 발생했다. 궁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조선 군사였다. 전구진이 낮게 말했다. 경비입니다. 김태진은 잠시 생각했다. 문제는 단순했다. 그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때 유진아가 말했다. 잠깐.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조선 군사에게 말했다. 급한 보고입니다. 군사가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냐? 유진아는 짧게 말했다.
일본 낭인들이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비명이 들렸다. 침입자다. 낭인들이 이미 궁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태진이 말했다. 이제 숨길 필요 없다. 그는 짧게 명령했다. 전원 이동. 건천궁으로 향하는 길. 일본 낭인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칼을 뽑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다. 낭인들이 멈췄다. 그들 앞에는 검은 장비를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김태진, 그리고 SOU 대원들. 낭인 하나가 웃었다. 조선 군사는 아닌 것 같은데. 김태진은 짧게 말했다. 대오 이상 움직이지 마라. 낭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죽여라. 다음 순간 낭인들이 돌진했다. 김태진의 명령이 터졌다. 제압, 총성이 울렸다. 탕. 낭인 한 명이 그대로 쓰러졌다. 나머지 낭인들이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떠올랐다. 그들은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낭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돌격. 그들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근접전이었다. 박성우가 낭인의 칼을 피하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정구진이 두 번째 낭인을 넘어뜨렸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건천궁 안쪽에서도 다른 낭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장현수가 무전으로 말했다. 경감님, 안쪽에서도 접근 중입니다. 김태진이 말했다. 젠장, 즉 일부 낭인들이 이미 건천궁으로 들어간 것이다. 김태진이 외쳤다. 두 팀으로 나눈다. 1팀 나랑 이동. 2팀 입구 봉쇄. 그는 바로 건천궁 안으로 뛰어들었다. 건천궁 내부.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낭인이 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 문 안에는 명성황후가 있었다. 낭인 하나가 말했다. 여기다. 그 순간 탕, 총성이 울렸다. 낭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김태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낭인들이 돌아봤다. 뭐냐, 너희는? 김태진이 말했다. 경찰이다. 그리고 그 순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1895년 10월 8일 건천궁.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 들어온 낭인들과 그 살인을 막으려는 현대경찰 특공대의 마지막 대치배. 김태진이 말했다. 끝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다. 몇 분 뒤 건천궁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바닥에는 쓰러진 낭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명성황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김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지나가던 경찰입니다. 그날 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사건이 앞으로의 역사를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SOU 대원들이 아직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도.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24분. 건천궁 안은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싸움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바닥에는 쓰러진 일본 낭인들이 있었고 부러진 칼과 흩어진 횃불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SOU 대원들은 주변을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다. 박성우가 말했다. 전투 종료. 전구진이 덧붙였다. 생존 낭인 2명 확보했습니다. 김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그는 주변을 바라봤다.
경복궁 내부는 이미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조선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때 건청궁 문이 열렸다. 명성황후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궁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시선이 김태진에게 멈췄다. 그대들이 나를 구했는가? 김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우연히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명성황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우연이라.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쓰러진 낭인들을 보았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세상에 우연이 너무 많구나. 그때 조선 군사들이 건청궁을 완전히 포위했다. 한장수가 앞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오? 최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SOU 대원들의 복장, 장비, 총기.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김태진은 짧게 말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 장수는 눈을 좁혔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김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명성황후가 손을 들었다. 그만.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장수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구한 자들이다. 지금은 신문할 때가 아니다. 장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아침 경복궁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일본 낭인들이 궁에 침입했다. 하지만 왕비는 살아있었다. 이 사건은 곧 한양 전체로 퍼졌다. 그리고 정동의 일본 공사관 미우라 고로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실패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개원천궁에 들어갔지만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막았습니다. 미우라 고로의 눈이 좁아졌다. 조선 군사인가? 아닙니다. 보고한 남자가 말했다. 전혀 다른 무기였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조선에.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있다. 그날 밤 경복궁 안 SOU 대원들은 작은 방에 모여 있었다. 박성우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최민석이 말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명성황후가 죽지 않았습니다. 전구진이 말했다. 그럼 미래도 바뀌겠죠. 긴 침묵이 흘렀다. 김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1895년의 한양.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갇혔다. 유진아가 물었다.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궁녀가 들어왔다. 왕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잠시 후 SOU 대원들은 건청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명성황후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정치가다. 오늘 밤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녀의 눈은 매우 날카로웠다. 일본은 다시 올 것이다.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성황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가? 방 안이 조용해졌다. SOU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단순히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김태진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선을 지키는 일이라면 도울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조선의 역사는 아주 작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뒤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